현재 영화 한 편은 통으로 타노스 특집을 만들면서 타노스와 인피니티 스톤의 강력함을 전 세계에 제대로 각인시켰습니다. 와, 마블은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지 정말 존경스럽기까지 합니다. 자, 덕분에 우주의 모든 생명은 타노스의 바램대로 반쪽이 나버렸습니다. 자, 그럼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지, 다음 후속편은 또 어떻게 이어질지 많은 관심과 많은 추측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가장 관심이 높은 것은 역시나 닥터 스트레인지와 그가 가지고 있었던 타임스톤입니다. 자, 이 타임스톤은 다들 아시다시피 6개의 인피니티 스톤들 중에 하나이며 시간을 관장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는 자는 모든 시간 안에 존재할 수 있으며 과거로든 미래로든 또 어느 순간이든 술자 자신이 원하는 대로 돌릴 수 있으며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스톤만 있다면 제 모든 흑역사를 다 지울 수가 있겠죠. 정말 갖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정말 갖고 싶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사태를 다시 되돌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이 타임스톤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영화 내에서도 닥터 스트레인지가 타노스에게 유일하게 대항할 수 있는 무기 중에 타임스톤을 언급한 부분도 한몫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되짚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인피니티 스톤이라 하더라도 이를 다루는 술자의 능력에 강력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또한 특별한 무구가 없이는 시도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강력한 소서로 스프림인 닥터 스트레인지조차도 타임스톤을 이용해서 고작 몇 분의 시간을 되돌린 것만이 할 수 있는 전부였었습니다. 인피니티 건틀렛을 착용한 타노스조차도 완다에 의해 파괴된 마인드 스톤을 복구하려 할 때 시간이 얼마 없다 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말이 그냥 한 걸 수도 있고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뭐 어느 정도 이를 가지고 추측해 본다고 했을 때 코믹스와는 다르게 MCU 안에서의 타임스톤은 시간에 관장하는 능력은 있지만 되돌리는 시간은 한정적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에 타임스톤이 핵심 키워드는 될 수 있지만 정확한 해결책은 아니다 라고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래서 닥터 스트레인지는 동료 그 누가 죽어도 타임스톤을 타노스에게 넘기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며 큰소리쳤었지만 타이탄 행성에서 타임스톤으로 미래를 예측해본 후에 이 타노스와의 격전에 의해서 토니 스타크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자 타노스에게 토니의 목숨의 대가로 타임스톤을 넘깁니다.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스트레인지가 미래에서 엿본 단 한 가지의 성공 사례는 아마도 이열치열일 듯 합니다. 타노스의 계획이 성공해서 전 우주의 생명체가 복불복으로 반으로 줄어든다면 가장 열받는 종족이 누구일까요? 가장 분노하고 집착적으로 복수하는 종족이 과연 누구일까요? 네, 다들 아시다시피 바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편에서 나왔었던 금수저 종족 소버린일 것입니다. 이 소버린 종족은 인공자궁에서 DNA가 개량되어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도 가장 완벽하며 그런 자신의 종족에 끔찍할 정도의 애정과 집착을 가지고 있으며 시민 한 명이라도 죽게 되는 걸 용납하지 못하고 외계 괴물 한 마리 잡는데도 용병을 고용해서 처리하며 또 적을 추격하는 데에는 직접 나서는 대신 드론을 이용해서 추격하며 공격합니다. 게다가 그들은 이 아담오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담오록에 대해서 짧게 얘기해보자면 아담오록은 원작 코믹스에선 지구의 앵클레이브라는 천재들이 모인 단체에서 만든 가장 완벽한 안드로이드다 라고 나오며 탄생 이후에 우주를 돌아다니며 여러 미션들을 수행하기도 하며 또 여러 우주 에너지를 흡수하기도 하며 소울스톤을 손에 넣어 직접 사용하는 등 강력한 능력은 물론이며 타노스의 라이벌이자 숙적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또 원작에선 팀을 꾸려서 타노스에게 맞서며 싸우기도 합니다. 타노스에게서 인피니티 건틀렛을 빼앗아 타노스의 악행을 저지하고 인피니티 와치라는 팀을 만들어 인피니티 스톤을 각각 나누어 관리하게 하고 자신은 또 소울스톤을 갖기도 합니다. 또 그렇게 해서 아담오록은 이 소울월드라는 소울스톤 안의 공간을 갈 수 있게 되기도 하며 그 안에서 영혼 자체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룰 수 있게 되는 강력한 능력을 깨우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던 중 소울스톤의 능력을 사용하여 자신의 영혼의 악한 자아를 분리시켜 선악의 중심을 좀 더 공평하게 지키려 하지만 이 악한 자의 마거스와 선한 자 가디스가 인피니티 건틀렛을 놓고 서로 대립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기도 합니다. 자, 이토록 강력한 아담 어록이 이 MCU에서는 재해석되어서 소버린의 아이샤가 만든 생명체이며 아담이란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에서 아담의 등장은 확실시 되었고 시대 배경 또한 인피니티 워 이후의 시간대이니 다음 인피니티 워 파트 2에서는 분명 아담이 등장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스토리를 정리해보자면, 자, 말씀드린 스토리대로 진행이 된다면 아담과 캡틴 마블의 스토리까지 어느 정도 잘 이어질 듯 합니다. 퓨리가 캡틴 마블에게 신호를 보내는 장치를 보면 이 장치의 생김새가 지구의 그것과는 상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예측해 봤을 때 분명 캡틴 마블은 외계 어딘가에서 활동 중인 듯 하며 아담을 찾아가는 것은 소버린과의 악연이 있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보단 아무래도 캡틴 마블 쪽이 확률이 있을 듯 합니다. 캡틴 마블의 기원과 능력, 그리고 활동 영역은 제법 많은 각색이 이루어질 듯 해서 따로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아담 이야기로 돌아와서 아담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그 누구보다 완전한 안드로이드이니 타노스의 만행을 받아들이지 않을 듯 하며 그렇기에 캡틴 마블의 제안에 충분히 응할 여지가 높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또 하나의 추측이 이어지는데 영화 결말 부분을 보면 타노스는 토르의 스톤 브레이커에 의한 상처는 깨끗하게 나와 있었지만 인피니티 건틀렛을 착용한 왼팔과 건틀렛이 상당 부분 손상되어 있는 것을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노스는 인피니티 스톤들의 힘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을지도 모르고요. 네뷸라의 도움을 받아 아담과 다른 영웅들이 타노스를 상대하는 사이에 인피니티 건틀렛을 벗겨내는데 큰 역할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왜 네뷸라이냐면 전편에서 타노스를 암살하려던 네뷸라는 비록 실패해서 되려 인질로 잡히긴 했지만 타노스의 말에 의하면 그녀는 분명 암살을 거의 성공할 뻔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을 고려해 보았을 때 네뷸라는 언니인 가모라의 복수를 위해서라도 분명 후속편에서 확실한 조커 카드로서의 역할을 할 듯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5번과 6번 항목에 관한 것인데 이 이야기는 너무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다음 편에서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듯 닥터 스트레인지가 본 단 하나의 성공 사례, 그 성공 사례는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조심스레 예측해 보았을 때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아담 워록과 그가 원작에서 주로 사용했었던 소울스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제가 리뷰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후속편은 상당 부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많을 듯 하니까 섣부른 추측은 어느 정도 삼가해야겠지만 마블이 과연 인피니티 워 이후에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다면 다음 편을 기다리는 동안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 않을까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